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좀 끝나면서 네. 중국과 무역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최근 북한의 무역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통계가 네. 잡힌 2023년 기준으로 네. 무역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수입한 것 네. 20억 350만 달러였습니다. 아, 네. 22년에 비해서 124%나 대폭 네,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2018년, 19년 이거 코로나 전이죠. 네. 이때 평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23억 9,500만 달러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3, 4% 수준까지 그래도 회복했네요. 작년에 회복이 네. 됐습니다. 2015년, 17년 이때는 평균 중국으로부터 수입 규모가 31억 한 2,700만 달러였으니까 네. 아직 그때까지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때 수준 기준으로 보면 64% 정도 네. 회복이 된 상태고요. 수출은 2억 9천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예. 2022년에 비해서 네. 118% 늘어나긴 네. 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강화 이전에 현재 한 16%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금씩 회복은 되고 네.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이 어렵다 이런 상황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역 수지는 2023년 이제 무역 수지라는 게 수입과 수출 규모, 수입이 더 많냐, 수출이 더 많냐 이걸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 그렇죠. 이걸 네. 가리게 되는데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산 거보다 판 게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 거보다 네. 산 게 훨씬 많은 거죠. 예. 무려 17억 달러나 적자가 났습니다. 네. 이게 22년 한 7억 달러 적자 났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이 점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참고로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네. 올해 현재 통계가 나온 것은 1월, 2월 달까지만 통계가 나왔습니다. 1월과 2월 무역 규모는 현재 3억 1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네. 23년에 비해서 23년 1, 2월과 비교할 때 5% 정도 또 줄어들었어요. 아, 이 점은 줄어든 조금 건가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 수입 규모에 비해서 수출 규모가 이제 적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수 경제라든가 실제 인민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수출 수입이 비슷한 게 좋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네.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예. 무역 균형. 근데 이제 적자가 난다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경제 활동이 대체로 둔해졌거나 네. 경제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적자가 네.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보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일단 외화가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네. 수입할 때 외화를 많이 써야 네. 되는데 외화를 버는 수출은 줄어드니까 외화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도 대체로 감소해 버립니다. 네. 적자가 자꾸 늘어나면 보통 이제 외부에서 많이 사와서 요거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점차 감소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들도 줄어드는 이런 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보통은 생산 능력을 높여가지고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자를 해결해야 되죠. 네. 균형을 맞춰줘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북한의 무역 적자는 이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무역 적자가 북한은 생겼느냐?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네. 진행된 2016년, 17년 이후에 무역 적자가 지금 4배로 대폭 늘어버립니다. 4배로 늘었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네. 무역 적자는 다른 나라의 무역 적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예. 핵 개발 때문에 유엔에서 그렇죠. 경제 제재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 개발을 중단해야 결국 이 문제도 풀 거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러네요. 북한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정부로서는 이 수출을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는 이 문제를 우선 당장 핵 개발 중단으로 풀 수 없으니 이걸 네. 어떤 식으로 지금 풀고 있느냐? 조금 어려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 훔친다. 컴퓨터로. 해킹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국제사회 여러 나라의 은행을 몰래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은행을 이제 요즘은 다 컴퓨터로 관리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몰래 이걸 돈을 훔친다거나 네.
최근에 전자돈 가운데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훔친다거나 이런 일종의 범죄 행위로 지금 이 문제, 애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네.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네. 2022년까지 북한이 이 전자돈을 훔친 돈이 얼마나 되느냐? 최소 12억 달러에서 최대 네. 70억 달러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돈 또는 다른 나라의 뭐 국민들의 돈을 훔치는데 북한 당국에서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같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예.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런 대목이에요. 그렇죠. 예. 네. 단체로 해킹에 이제 동원시키니까요. 네. 어쨌든 이제 북한의 무역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자국의 이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을 하려면 비교가 필요할 텐데 한국의 네. 규모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이제 한국의 무역 규모가 북한 대비 얼마나 되는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북한 2023년 규모 대략 한 2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요. 수출과 수입을 네. 다 포함하면 23억 달러죠. 자, 지금 현재 한국의 2023년 무역 규모를 보면 수출은 한 6,300억 달러 정도, 네. 수입이 6,4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합하면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좀 어려운데 예. 자, 23억 달러하고 1조 3천억 달러하고 비교하면 대략 한 500에서 600배 정도 차이가 네. 납니다. 네. 엄청난 차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단적인 숫자로만 봐도 북한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또는 이제 수입하고 있는 이런 무역품들이 좀 있을 텐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무역 품목은 네.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섬유, 네. 의류, 그다음에 쌀, 설탕 이런 식량류 많이 네. 수입하고 있고요. 비료, 네.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건축 자재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네. 섬유, 의류가 수출의 한 30%, 아니 수입의 한 30% 수입, 네.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과 관련된 품목이 26% 음.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제품이 14%, 음.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13% 이런 순서입니다. 네. 생필품 쪽들이 좀 많이 이제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무역 상품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특이한 품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품목들이 좀 있나요? 일단 수입 품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섬유, 의류, 농업, 화학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된다고 했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제 1위 품목입니다. 수입 아, 1위 품목. 네,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네. 콩기름, 대두유가 네. 수입 2위 품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수입품들이 있고 이제 쌀이 5위에 들어갔어요. 예. 의약품도 있고 제조 담배도 많이 수입하네요. 예. 근데 전자기기, 기계류, 그다음에 수산물, 금속, 운송수단 이런 것은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제재 때문인가요? 이게 유엔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주체철을 생산한다면서 네. 코크스 같은 이런 네. 철 생산 원료 같은 경우는 수입을 그동안 안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7년 내 이번에 코크스 수입 기록이 최고치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코크스를 들여올까? 네. 북한은 주체철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식대로 생산하겠어요. 해서 네. 안 쓰던 재료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마 러시아로 무기 수출을 지금 대폭하게 되면서 네. 그 빈 부분을 지금 생산을 늘려서 네.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철 및 금속 생산을 위해서 코크스 수입을 늘린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예측이 되고요. 수출 품목 중에 눈에 띄는 거. 네. 자, 아까 수입 품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람 머리카락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그럼 왜 수입했을까? 수출 품목을 보면 답이 나오네요. 가발과 속눈썹이 네. 수출 1위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57%.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네. 북한은 가발과 속눈썹 팔아서 경제를 끌어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합금, 철, 그다음에 텅스텐 네.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요. 몰리브덴, 암석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광석 수출이 원래는 잘 안 되고 유엔 대북제재 품목이긴 한데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북한의 무역은 이제 정권 유지에 필요한 뭐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제 주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 정부가 이제 무역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나라에서 무역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북한과 비교했을 때 이 무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한국과 북한의 무역 규모를 예. 비교해 드렸잖아요. 네. 5,600배나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국이 그런 무역을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게 뭐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무역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요. 그렇죠. 인구가 2,500만이나 되는데 네. 23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무역을 안 한다? 이것은 고립 국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 현대 사회에서 왜 무역이 필요한가? 이런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가진 자원이 다 다릅니다. 네. 생산력, 그다음 뭘 잘 만들고 뭘 못 만들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죠. 농업이 발달한 나라가 있다고 치고 네. 공업이 발달한 나라가 있다고 쳐보죠. 자, 농업이 발달한 나라 국민들은 일단 잘 먹겠죠. 네. 풍족하게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업이 발달 안 해가지고 손전화, TV, 자동차 이런 게 없거나 집도 보잘것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산다면 좀 불만이겠죠. 그렇죠. 예. 이런 나라를 풍요롭다고 말하지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반대로 볼까요? 그럼 공업이 발달한 나라, 손전화, TV, 자동차 넉넉해. 집도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식량이 부족해. 네. 채소도 막 시들었어요. 고기나 계란도 풍족하게 먹기가 어려워. 네. 두 나라 다 불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뭐가 제일 좋아요? 풍족하게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신선한 채소 먹으면서 손전화, TV, 자동차 다 갖는 나라가 좋은 거죠. 네. 현대 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걸 위해서 나라와 나라, 예를 들면 공업이 발달한 나라와 농업이 발달한 나라가 자기 것 자기가 발달한 그것은 잘 자기들이 이제 충분히 풍족하게 네. 누릴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바꿔야죠. 이게 네. 무역입니다. 네. 이게 교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나 경제적 요구, 물질적 요구 수준은 낮았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이른바 자립경제죠. 네. 모든 걸 해결하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경제적 욕구, 물질적 욕구 수준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민족 자립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민족 자립 경제 노선을 빨리 국제 분업 노선, 국제 협력 노선으로 바꿔서 교역 무역을 활발하게 해야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 욕구, 높아진 물질적 욕구에 맞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북한은 이걸 아직도 이런 시대적 추세를 못 그렇죠.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네. 되죠. 네.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 자력갱생, 자립경제 그렇죠. 뭐 의미는 좋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시대에 맞지 것처럼 않는 거죠. 네. 네. 한 나라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용 불균형이 이제 발생하고 또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무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예, 국경 지역에서 이 개인 무역상들의 밀수가 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요. 네네. 이 무역 단속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또 반대로 또 강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정부와 네. 지방인민위원회 허가를 받은 일부 무역이나 밀수는 부분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네. 보도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북중 무역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네. 아까 81% 수입 같은 경우 지금 그 네. 이전에 81% 수준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2021년부터 이른바 국가 유일 무역 제도라는 게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것도 이건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예, 국가가 유일하게 무역하겠다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는 거군요. 다른 사람을 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국가 무역과 관계없는 개인의 밀수는 다 중단시키고 있다는 아이고, 점이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서 어쨌든 보따리 무역상이라고 그러죠. 네. 소규모로 이렇게 무역하던 그렇죠. 사람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네. 자, 두 번째.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당국이 이른바 외화벌이 기지 등 이른바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반사회주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런 이유로 이런 기지들까지도 지금 다 대대적으로 통합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네. 과정을 하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생계 차원에서 하던 무역은 아직 충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네. 네, 이 개인들의 이런 밀무역, 이런 밀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민 경제가 이제 자립되는데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걸 좀 못하게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무역을 좀 확대해야 한다 하면 그리고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네, 과감한 개방이 과감한 중요하다. 개방. 네, 조선인민이 살 길은 무역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걸었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자, 그럼 우리 시대 현 시기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어디에 있느냐?
무역 제일주의에 있다. 무역 이렇게 제일주의. 주장을 하고 예. 싶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야 수출할 수 있다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단해야 될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네. 이거 못하면 무역을 대폭 확대해서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인민들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네. 겁니다. 자, 둘째, 지금 현재는 북한의 무역은 거의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거의 9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중돼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와 균형 있게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국이 물론 모든 걸 다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중국도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채워야죠. 그래서 이것을 다변화라고 합니다. 네. 다각화라고도 네. 하고요. 어쨌든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여러 나라들과도 무역을 해야 북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래도 인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국가라면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들을 내놔야 할 텐데요. 우리 이광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제일주의로 북한 당국에서 빨리 조속히 전환하기를 바래 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양강도 인민위원회가 시장 매대 신규 등록을 좀 신청하면 이제 폭넓게 허가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이 양강도 인민위원회가 시장 매대나 상업 매장을 이제 신규 등록하고 또는 뭐 재등록을 신청받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네. 중순쯤인데요. 각 시군 인민위원회에 네. 시장 매대, 개인 상업 매장 신규 등록 신청하라. 그리고 네. 재등록 신청하라. 이렇게 이것을 좀 이런 이른바 신규 등록이라든가 재등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서 지시에 네. 따라서 시군 인민위원회가 지금 각 동사무소와 네. 여맹을 통해서 지금 이 등록 또는 신규 신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릿세만 내면 장사를 할 수 있게 승인해 줄 테니 네. 관심 있는 주민들은 빨리 이 신청 비용과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네. 자, 시장 내에 심지어 고정 매대뿐만 아니라 네. 원하는 길목이나 장소에서도 매대를 설치하게 해주겠다는 것. 또 네. 심지어 집 대문 옆이나 네. 울타리 안에 매대를 해도 장사를 해도 그것도 허락을 해줄 네. 테니까 그거 빨리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북한 주민으로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 장마당 안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원하면 일단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대신 자릿세만 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까지 보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예년에는 이제 보기 좀 어려운 과거보다 좀 유연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특히 이제 양강도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지역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네. 일단 이 매대 재등록 사업은 매년 3, 4월이면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등록 사업은 이제 매년 했지만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흔치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또 새로 한번 신청하려면 인맥동원해서 막 비용 뇌물 고여가면서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나마도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일단 신청하면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예.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있다는 음. 건데 주민들이 그래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주민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장사를 하는 주민들을 정말 잘 살게 해주려고 과연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 네.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의심하고 예.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성천군 지방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지금 올해 20여 개 시군에서 공장 지금 건설하기로 네. 지금 결정이 된 상태고 착공식은 끝내놨습니다. 양강도에서는 지금 올해 선정된 이제 전국에 20개군 네. 지금 공장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 올해 양강도에서는 김영직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책임은 김영직 군에만 있지 않아요. 예. 양강도에도 있습니다. 도에,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도 차원에서 여기 공장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시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라고 하니까 삼수군, 갑산군 이렇게 네. 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막 지금 열심히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대부분 잘못 등록했다가 괜히 자릿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지방공장 세외부담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약간은 신중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싶을 텐데요. 또 양강도에서는 이런 그 김영직군 이런 것들이 선정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필요하니까 자릿세를 또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뭐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담 네. 기구인 지방공업건설지도과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노동당 조직비서 조용원이 위원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각 도별로 지방발전 20승 10 비상 추진위원회가 네. 이미 구성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월 말 올해 지방발전 계획 사업 대상 시군 2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신문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공장 건설 착공식을 끝낸 상태입니다. 자, 네. 그럼 이제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네. 세 번째, 그럼 공장 건설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지역 주민들도 건설하겠지만 군인들을 차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124연대를 긴급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대가 지금 건설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굴착공사하고 있고 네. 예,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이제 노동당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이게 중요한 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지 않습니까? 이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전 국가 차원에서 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업이라는 점, 예. 그리고 124년도 군인들까지 모아서 지금 네. 건설 시작했다는 점, 공장은 올해 안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필요한 인력,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여맹원들을 그 지역 시골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여맹원들은 아마 글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시골로 가야 되잖아요. 시군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김영직 군으로 해산에서 김영직 군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걱정스럽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당국이 하라고 하면 가야죠. 자진 탄원 형식으로 가긴 가야 될 겁니다. 예. 네, 꽃다발까지 막 걸어주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예. 자, 세 번째, 자 문제는 원자재 원료 전기 문제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네. 이걸 지금 국가에서 선언은 했어요. 원자재 보장하라, 원료 보장하라, 전기 보장하라. 내각에서 총동원해서 다 보장해주라 했지만 그러나 원칙은 자력갱생입니다. 네. 자, 북한 주민이 어떤 속마음을 전해왔냐면 예. 우리나라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시 잡돌이를 했다. 수령님대로 돌아간 상태라고 우리 일꾼들은 보고 있다. 네. 지방산업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경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방, 기관, 기업소, 인민반, 각 조직, 가정 모두가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자체로 하라고 한다. 국가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 국가를 지킬 테니 일꾼들은 지방을 살리라고 한다. 네. 그래야지 충신 진짜백이라고 하고 있다. 음. 우리 지방 일꾼들도 지방을 내가 사는 일터를 살리고 싶다. 또 지방을 살리고도 싶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다들 갈 길 몰라 속상해한다. 평안남도에서 50대 남성이 이런 소식을 네. 보내왔어요. 이걸 보면 정말 지방에서 자체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네. 또 하나 문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공장 서너 개 지어서 그 군 인민들의 생필품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렇죠. 또 추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10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어느 세월에 과연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국가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고 일꾼들은 지방을 살려라.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데요. 국가가 지방을 사실 살려야 되는 게 균형 발전이고 맞는데요. 결국은 일꾼들한테 10년 동안 지방을 어떻게든 살려내라 이런 말은 사실 고열을 짜내는 거 아닙니까? 이 자력갱생의 네. 가장 큰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북한 사회 특성은 뭐냐면 예. 모든 권력과 모든 힘,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과 권력이 다 수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네.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예요. 네. 전 세계에 딱 북한뿐인데, 근데 수령이 해결 못하면
인민들이 자력경쟁을 해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수령이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네. 있는데요. 수령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국가가 나서서 지방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고요. 또 인민들에게 이런 매대를 할 수 있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더욱 앞으로 확대를 해서 나라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북중 무역 현황과 또 이제 양강도 장마당 등록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메가킬로헤르츠에서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킬로헤르츠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